안녕하십니까. 네, 난곡입니다. 아침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길가의 풀들이 이제 가을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은 색깔이 봄에는 굉장히 이 자연은 봄에 맞는 옷을 딱 갈아입습니다. 굉장히 연두 색깔의 파스텔 톤을 입고 여름이 오면 그 짙은 녹음으로 변했다가 가을이 오면 색깔이 점점 탁도와 명도가 더 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떨어지면서 아주 진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아파트를 나오다 보니까 달맞이 꽃이 있잖아요. 달맞이 꽃이 여름에 많이 피지만 여름에서 넘어가는 이제 가을 무렵 정도 되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저물어 가면서 색깔이 굉장히 탁도가 좀 있죠. 근데 제가 입은 이 옷이 사실 가을 색깔인데 봄에 이 옷을 입고 우리가 나간다면은 참 안 어울립니다. 왜냐면 난 예쁘다고 입었는데 바깥의 자연하고 이 옷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선택하는 것 같아도 결국 자연이라는 큰 거품 속에서 우리가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옷 하나도 이 자연, 우리가 색깔이 그 패션이 흘러가는 걸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색깔이 그 계절에 맞게 그 색깔이 컨택이 되어서 우리가 상품으로 나오는 것도 결국은 그 상품을 파는 사람들의 마케팅은 가장 상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에 맞춰서 이 상품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라는 이 작은 몸은 자연 속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이지만은 그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고요해져 버리면 지금 들리는 소리는 하나가 있잖아요. 매미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리산에. 그죠? 매미가 맴 울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집중해서 저 매미 소리를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보는 거에서 최대한 집중해서 보는 것만 보았냐라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첫 시작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무기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깨닫는 거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러나는 거, 이미 깨달아져 있는 에너지가 세상에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날마다 행복한 삶이라는 거,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우리가 지금 TV에 보니까 명상이라는 화두가 상당히 많이 뜨고 있어요. 이미 저는 이 명상이라는 게 이미 지나가 버린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이제 연예인들을 통해서 명상이라는 단어가 항상 보이차와 함께 등극을 얼마 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기존의 명상이 어떤 방법으로 흘러가는지, 그래야지 우리 방장님들께서 명상이 모순점도 찾아야 되고 명상이 옳다라고 하는 장점도 찾아야 돼서 바른 명상이 무엇인지 사람들한테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한 이후에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하나 설명하려고 그러고요.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 있다라는 이 차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많은 종교단체에서 보면 너 떨어져 죽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너 나가면 넌 죽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 놓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살아있다라는 것과 죽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 이거에 대한 개념을 탁 잡고 있어야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듣고 명상을 한번 해보셔서 자기 개념이 이렇구나 하고 자기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잖아요. 모든 공부는 그래요. 머리로 이해를 하셨잖아요. 머리로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 나가야 될 거는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기 몸 안에 있는 습과 업이 있습니다. 이 습과 업을 여러분들이 이해시키셔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이해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것이 업이 또 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과정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고 깨닫게 된 이후에 타인한테 그것이 설명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순서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자연의 매미 소리, 저 보이는 자연, 사실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것이 자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제가 앞전 시간에
업이라는 것과 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이 자연이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여기에 갇혀버리게 되면 또 다른 착이 되어버립니다. 자연은 흘러가는 것 속에 그냥 주어지는 것 속에 딱 보일 때 보이는 것 뿐이지 그 보이는 것이 행복하다, 보이는 것이 좋다 해버리게 되면 결국 자연이 또 다른 망상이 되어서 자기를 딱 가둬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 종교에서 이걸 할 때 너무 행복해. 나는 교회 가서 참여를 할 때 너무 행복해. 이 행복은 굉장히 위험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천교육원에서 닦을 때 나는 이게 너무 좋아 하는 그 너무를 반드시 없애주시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공부 지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해요. 왜 내 좋아하는 사탕을 난국님은 뺏어가지? 왜냐면 그 사탕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보채기 시작을 합니다. 난 이게 좋은데 왜 이거를 안 해주십니까? 라고 보채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하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큰 도량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앞전에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못 그려도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선풍기인데 나란히 이게 없는 선풍기예요. 근데 선풍기 안에 제가 그린 파란 색깔로 가득히 채워놨습니다. 이것은 자석 하나하나의 자석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석은 감정의 덩이인데 이 자석들은 감정의 덩인데 이 감정은 수없는 종류의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불안부터 초조부터 행복이라는 거, 고요라는 거, 평화라는 거, 박애라는 거, 뭐 아니면은 이 감정 안에는 좋은 감정의 자석도 있고 안 좋은 감정의 자석도 있습니다. 자석의 종류는 좋은 자석도 있고 안 좋은 자석도 있습니다. 버려야 될 자석도 있고 버리지 말아야 될 자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의 삶과 현재 여러분들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어느 조건이 되어서 저 매미 소리가 너무 좋아. 나는 매 주말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나올 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너무라는 거. 이 자석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 보세요. 어떤 거를 지나가게 두라고 그랬잖아요. 자석이 없는 선풍기는 자석이 없는 선풍기는 조건이 와서 조건이 되면 여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잠시 행복하다로 끝이 나버릴 뿐. 매미 소리 좋습니다 라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간 내가 기분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하고 지나가 버리지만 자석이 많은 데서는 내가 조건에 의해 딱 맞아 떨어지는 조건. 일요일마다 나는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여를 하고 부처님 전에 가서 내 할 걸 한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 행복해 하고 그 상태를 유지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 요 자석 하나를 가지고 어느 한 상태를 유지시켜 버리려고 하고 요 단단한 속에 행복이라는 감정을 집어서 자기가 이 안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키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업을 키운다 그랬습니다. 아집, 고집. 그래서 자기만의 집을 딱딱하게 최대한 딱딱하게 해서 무쇠만큼 딱딱하게 만들어 버려서 이 안이 행복하기 때문에 요 안 바깥을 나오는 거는 너무 괴로웠고 힘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행복한 조건을 만들어서 그 조건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나쁜 업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티베트 불교에 가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힘 있잖아요. 사고하는 힘. 사고하는 힘과 생각하는 힘, 정신의 힘, 정신의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의 습관은 여러분들이 이 사고하는 힘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 사고하는 힘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키고 싶어 하는 여러분들의 자석이 있습니다.
자, 선풍기 하나를 여러분들이 그려 놓으시고 오늘 무엇을 무기공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기공이 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선풍기 하나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선풍기를 하나 그려 놓으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석을 한번 붙여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전체 여기에 선풍기를 그려 놓고 아, 나는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이게 분할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 선풍기의 자석은 첫 번째 가장 큰 크기를 차지하는 것이 돈이야. 내가 그 다음 크기를 차지하는 건 사랑인 것 같아. 아, 그 다음 한 세 번째가 가족이려나? 네 번째는 나는 행복이야. 쫙 해서 자기만의 이 공간을 나눠서 선풍기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그러면 이 선풍기에 바람이 지나갈 여유가 있는지를 한번 노트에다가 오늘 그려보십시오. 그려보시다 보면 자기 자신을 보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를 떼어보세요. 행복이라는 자석을 한번 떼어서 딱 보세요.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집, 만들어 놓은 집, 이 집은 과연 어떤 조건이 되을 때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남을 막 도와주는 거, 아니면 내가 남한테 좋은 이야기를 듣는 거, 그럴 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집인가? 아니면은 나는 돈이 많고 나는 사람들한테 우월감을 가질 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하고 여러분들이 자석을 띄어서 한번 그 행복이라고 기준 잡은 거를 한번 노트에 쫙 적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은 아집 행복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 무기공이라는 것이 제가 사전적 의미를 아까 잠시 있으면서 찾아봤습니다. 정말 명료하더라고요. 없을 묻자, 기록할 때 할 때 그 말씀 언변에 자기 기자가 들어가 있는 기, 공. 무기공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선과 악, 여러분 정사, 바르다는 거, 정사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이 무기공이라고 해요. 그리고 목적의식, 사명의식, 분별의식이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생활, 이게 무기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전적 의미가 여기서 쓰는 기가 말씀 언변에 자기 기자를 썼는데, 저는 이 기자를 또 한번 다르게 한번 본다면, 기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기운 기자로 본다면 그 공한 가운데 우리 이 기운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라고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거는 앞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깨달을 것이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 깨달음이 에너지화되어서 드러나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명상을 하시고 자기 자신을 닦습니까? 하루도 닦지 않으면 인습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때가 낍니다. 때가 끼어버리게 되면 뚫을 구멍이 없어서 매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찾고 늘 때를 닦아내는 거. 하다못해 이 몸에도 나가면 먼지로 정말 이 하얀색 옷을 입고 나면 목에 때가 그냥 끼고 세수 매일 하고 샤워하는데 하물며 마음의 때를 말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래 이 몸을 갖고 있지만 몸 위에 끼는 이 때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세수를 하고 몸을 샤워를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과연 클렌징 한 지가 언젠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마음의 클렌징을 하지 않고서는 이 때가 마치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때가 끼어도 계속 안 씻고 살다 보면은 그냥 사라질만 해요. 안 씻으면 안 씻을수록 너무 편해요, 여러분. 이 때가 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닦고 있습니다. 무기공에 여러분들이 빠지는 건 선과 악의 분별이 없습니다. 감정이라는 거. 그래서 자석을 여러분들이 띈다고 띄지만 이 무기공은 어떤 형태의 이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느냐면, 자, 보십시오. 자, 닦는다고 닦아서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라는 바람이 일로 지나갈 것 같은데, 지나갈 것 같은데, 지나가면 다행인데, 이 바람이 지나가지 못하고 하나를 딱 당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갑니다. 어떤 것 속에? 수행자라면, 마치 자기가 깨달은 상태인 것처럼, 그거를 다시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기공은 굉장히 분별력 없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도라는 거, 도통이라는 거는 이 치를 통달한 사람을 도통자라고 얘기해요. 이 근본을 아는 사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거, 이치를 통달한 건데 이 무기공에 빠진 사람은 그 이치의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무엇이 선한 것이 착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그 중간에서 맨날 헷갈려 합니다. 그것이 무기공에 빠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무기공이 그래도 도를 닦아가는 길에 중간쯤에라도 놓이면 다행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선함 속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착하다라는 기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아주 강한 업이라는 것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무기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삼을 때 여러분들이 무 속에 빠지느냐 유 속에 빠지느냐, 유라는 거를 취하고 한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상을 강하게 지어서 수없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고, 없는 것 속을 여러분들이 지향하다 보면 자기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무기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늘 반복적으로 바른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람이 여기를 통과할 때 누군가를 볼 때 우리가 앞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슬픈 감정의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 슬픔이 지나고 나면 이미 그 바람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아픔이라는 감정이 올 때 이 감정은 아파할 뿐이지 지나고 나면 없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무기공에 빠지지 않는 도인데, 여러분들은 그 부분, 그래서 무기공이 무엇인지, 저 사람은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분들 중에 앞으로 나 닦았다, 어설프게 닦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노천 회장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듯 정말 닦아서 익은 사람, 정말 깨달은 사람, 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부터 하루를 시작을 하고 인사를 시작합니다. 자연을 이야기하고 차를 마실 때 그냥 세상살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수승한 도를 가진 사람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지만 정말로 어설픈 선무당 같은 도인은 와서 도를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적어도 어느 경계에 서 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무기공이 무엇인지는 적어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